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SKIT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따상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이런 얘기들 가볍게 좀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주가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어주시고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23일에 SKIT의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났죠. 결과 너무 궁금하실 텐데 정확한 결과는 26일에 발표됩니다. 그래도 이미 대략적인 내용들은 전해지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KIT가 기관에 배정한 공모 수량이 1176만 4,500주거든요. 여기다가 경쟁률을 1000대 1로 치고 대략적으로 1000을 곱해주면 총 신청 수량이 117억 6,450만 주 정도가 되고요. 여기다가 또 공모가 상단 금액인 10만 5천 원을 곱해서 대략적으로 기관의 청약 증거금을 계산하면 10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기관은 청약 증거금 100%를 납입해야 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형 IPO들의 결과를 보시면요. 공모 열풍 정점을 찍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요 예측 경쟁률 1275대 1이었고요. 그래서 증거금 계산을 하면 1046조 정도가 몰렸어요. 이번에 SKIT가 이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SKIT에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기대감이 그만큼 엄청 높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요 예측은 아주 흥행에 성공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모가는 상단인 10만 5천 원에서 확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재석 대표가요. 공모가를 가급적이면 희망 범위 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관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도 무리하게 공모가를 책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투자청부터 해서 블랙록, 이런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외 연기금도 수요 예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최대한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공격적으로 써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들도 확약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제시한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도 길게 잡으면서 그 비중까지 높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따상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모주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얼마고 또 예상 실적에 따른 목표 주가는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의 심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의 비율도 보시면 24%거든요. 그럼 공모 주식 배정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SK바이오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주 좋죠.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확정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유통 가능 비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1조 7,967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관들에게 배정된 뒤에 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빅히트가 공모가를 13만 5천 원으로 확정하면서 막 비싸다 어쩌다 논란이 엄청 심했고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도 9천억 원을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에 잠깐은 따상에 성공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SKIT의 따상 가능성에 대해서 벌써부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따상 못한다고 해도 다들 청약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청약할 거 긍정적인 결말을 그려보자는 거죠. 따까지만 해줘도 주당 10만 5천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따상 가격인 27만 3천 원까지 띄워준다고 하면 주당 16만 8천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물론 그럼에도 공모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찜찜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예상시총을 계산하면 7조 4,862억 원이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4조 9,720억 원보다도 한참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SKIET가 공모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IET가 비교 기업으로 삼은 회사들은요. 중국의 창신신소재, LNF,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첨보 이렇게 6개 회사예요. 이 중에서 분리막이 주력 사업인 곳은 중국 창신신소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것을 생산하는 2차전지 소재주들이죠. LNF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를 제조하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동박을, 첨보는 전해질을 각각 만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같이 봤지만 분리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모두 일본과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만 참고해서 몸값을 계산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SKIET도 상장을 하면 2차전지 소재주로서 같이 주목을 받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SKIET는요, 기업가치 평가 방식으로 퍼가 아니라 EV/EBITDA를 활용했습니다. EV는 기업의 시장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고요.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 그리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EV를 EBITDA로 나눴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EV/EBITDA가 2배라면 내가 이 기업을 시장 가격인 EV만큼 돈을 지불하고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2년간 합하면 내가 지불한 투자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근데 SKIET가 왜 퍼가 아닌 EV/EBITDA를 선정했을까? 그 이유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그냥 무조건 이 투자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나눠서 계속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설비를 투자했다 하면 10년에 걸쳐서 10만 원씩 계속 비용으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회수한 이후에도 이 감가상각비가 계속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 능력을 반영하려면 감가상각 전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EV/EBITDA를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 그룹의 EV/EBITDA 평균치를 먼저 구했습니다. 보면 LNF가 135.9배로 너무 높아서 아웃라이어로 제외했고요. 나머지 5개 기업의 평균을 냈더니 48.1배가 나왔어요. 자, 그럼 공모가 산출을 해볼게요. 먼저 영업이익에다가 유무형 자산 상각비를 더해서 EBITDA를 구했고요. 1965억 7,4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평균 EV/EBITDA인 48.1배를 곱해줬고요. 그래서 EV, 기업 가치가 9조 4,581억 원 정도가 나왔네요. 여기에 순차입금을 빼서 시가총액을 구했습니다. 순차입금을 왜 빼는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V라는 건 내가 이 회사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고 회사에 채무가 20억 원 있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이 회사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순차입금인 10억 원까지도 떠안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입금은 EV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구하려면 EV에서 순차입금을 빼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SKIET의 평가 시가총액은 EV에서 순차입금을 빼줬더니 9조 3,094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 수치를 공모 후에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을 구했더니 13만 572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19.6%에서 40.3%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결정한 거죠. 밴드 상단 기준으로는 할인율 19.6%인 거고요. 자, 그럼 이번 공모가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같이 알아봤는데 이게 과연 공격적으로 밸류를 좀 높여 잡은 걸까?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기니까 참고만 해서 봐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순차입금을 계산할 때 IPO로 유입될 현금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V EBITDA 방식을 쓸 때는요. IPO로 유입되는 현금을 밸류에 녹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까 시가총액은 EV 빼기 순차입금, 그리고 순차입금은 부채 빼기 현금성 자산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늘게 되면 순차입금은 줄어들고 그래서 EV 빼기 순차입금인 시가총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SKIET의 경우에 공모가 밴드 상단인 1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구주 매출은 빼고 신주 모집만으로 유입될 수 있는 현금이 8,983억 원 정도거든요. 이 수치를 반영하면 아까 계산대로 할 때 시총이 10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를 더 높이 잡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피어그룹의 EV EBITDA 평균치를 구할 때 LNF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LNF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평균 EV EBITDA는 62.8배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정 시가총액은 또 12조 1,863억 원까지 껑충 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하고 보수적으로 조정해서 잡았어요. 실제로 SKIET와 주관사들이 이번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2조에서 13조 원까지 조금 공격적으로 밸류를 희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반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상의 밸류인 9조 3,094억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작정하고 공모가를 높여 잡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는 예상 실적을 토대로 2021년 예상 EV EBITDA를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우선 SKIET의 2021년 예상 EBITDA는 3,134억 원이고요. 저는 KTB 투자증권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럼 EV는 어떻게 구하냐? 시가총액 플러스 순차입금을 해주면 되니까 1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먼저 계산하면 7조 4,862억 원이고 여기다가 순차입금인 1,485억 원을 더하면 7조 6,347억 원이 EV가 되겠죠. 그럼 EV 나누기 2021년 예상 EBITDA를 하면 7조 6,347억 원 나누기 3,134억 원 해서 24.36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른 비교 기업들의 2021년 EV EBITDA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잘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숫자 따로 적어놨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이 55.8배, 에코프로비엠이 27.9배, LNF가 67.7배, 중국의 창신신소재가 37.1배, 그리고 천보가 28.2배, 일진머티리얼즈가 23.5배. 여기서도 LNF가 제일 높으니까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면 34.5배입니다. SKIET 24.36배와 비교하면 SKIET가 여전히 할인된 수준인 거죠. 그런데 SKIET가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소재업체 대비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모가는 걱정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따상까지는 무리일 수는 있죠. 따상 가격인 27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19조 4,642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4월 23일 기준으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이 24조 9,657억 원이니까 따상 가격으로 치면 시총에 둘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죠. 여기서 진짜 단순히, 아주 단순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를 하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 2천억 원대,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대인데 23일 기준으로 시총이 11조 5,133억 원이거든요. SKIT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서 매출은 2배가 넘고요. 당기순이익은 3배 정도 높아요. 물론 두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SKIT가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공모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은 늘 기업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따상은 절대 말도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좋은 수용 예측 결과를 토대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 확률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심리와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용 예측 결과가 나오면 꼼꼼히 분석한 자료 들고 또 청약 전에 마지막 점검하러 오겠습니다. 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부터 따상을 다 같이 간절히 바라봅시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에는 FOMC 회의 결과도 있고 바이든이 증세 관련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또 코스피도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시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접근은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SKIT 청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봬요.